대한민국 군대가 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아무도 무시 못하는 이유 알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군인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왜 어떤 사건 때문에 인정받는지는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군인 그것도 해병대가 어떻게 전 세계 국가에게 인정받았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이러한 사건을 알아보려면 6.25 전쟁 이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인 한국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초토화 상태로 도무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였습니다. 세계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62년 당시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1달러 약 2만 원가량이었고 아프리카 가나가 190달러, 가봉이 350달러였던 거에 비하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국가 내부 기반이 없는 상황이라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던 때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선택을 하는데요. 1965년부터 대한민국은 젊은 청년들은 미국과 베트남 전쟁하던 시기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 파병하기로 합니다. 이때 미군은 너무나도 고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북베트남과 미군의 전쟁은 정규군과의 전투가 아닌 게릴라군과의 전투였기에 피하 식별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적이 군복 입곤 북베트남군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길 가는 민간인 중 한 명이 적군이었고 그들은 피난민인 척 선량한 시민인 척하며 이미 미군 내부까지 침투해 있는 상황이라 너무나도 힘든 전투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베트남은 이미 사실상 내부적으로 부정부패가 극심했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전투는 정규군과의 전투가 아닌 게릴라군과의 전투였습니다. 게릴라군은 신원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기에 북베트남 피난민들 중 스파이가 너무나도 쉽게 남베트남에 침투하여 간첩 활동으로 인해 남베트남은 부정부패가 적당한 수준을 넘었습니다. 심지어는 남베트남 중대장은 작전 지역에 여자를 끌고 다녔다는 소문이 허다했으며 남베트남인들은 북베트남 게릴라군을 전쟁하면서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트남의 환경은 게릴라군에게 익숙했다는 겁니다. 미군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했다는 이유가 베트남의 열대우림에서 전쟁을 했는데 평생을 열대우림 속에서 자란 사람들과 미국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미군과는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치고 빠지고를 계속하여 전투하였고 땅굴을 통해 이동하여 공중폭격에도 소용없는 완벽한 작전을 펼쳐왔고 미군은 계속하여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붙였지만 손해만 커져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사실 국가가 가난했던 거지 대한민국은 이미 6.25 전쟁으로 인해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했던 부대였는데요. 대한민국은 파병 후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며 후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북베트남은 한국군을 지옥에서 온 악마들로 부르며 엄청난 성과를 기록하며 국제사회의 놀라움을 표현했죠. 특히 대한민국은 6.25 전쟁 동안 국군의 백골부대를 지휘하며 풍부한 게릴라전을 쌓은 최명신 장군님이 더욱더 발전시킨 중대전술기지라는 전술을 펼쳐왔고 별다른 차량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땅에다 홀을 촘촘히 판 뒤 근처를 철조망으로 두르는 방식이며 미군은 이러한 전술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청룡부대가 베트콩과의 결정적인 전투로 인해 이러한 시선이 완전 뒤바뀔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한민국 청룡부대가 중대급 300명을 이끌고 베트남의 연대급 병력 약 3,000명을 박살내버린 전투였습니다. 이는 한 명의 병사가 10명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소리라는 거죠. 당시 대한민국은 짜빈동 마을에서 중대 전술기지를 만들고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도 보급의 싸움이라 식수나 생활용품 자원 확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을 주민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을 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던 도중 잦은 부비트랩이나 함정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피해가 커져만 갔습니다. 주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부비트랩과 함정은 우리들에게 우호적이라 생각했던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둔 함정이었으며 주민들이 일하던 곳을 피해서 다니자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죠. 사방이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을 주민들조차 적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씨가 안 좋은 날 안개와 가랑비가 내려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밤에 베트콩의 1차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고 중대는 즉각 조명탄을 띄워 적을 확인 후 집중 사격을 가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2차 전투는 1차 전투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북베트남의 연대급 부대가 기습적으로 중대 전술 기지를 포위하여 집중 포격을 가하였고 대한민국 청룡부대 또한 대응 사격을 가함으로 한동안 유지하였는데요. 베트남의 공세가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물량 앞에 이미 본부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방어선이 무너진 것으로 판단하고 아군이 있는 기지에 폭격을 가할 생각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국군은 중대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연대급 병력과 날이 밝을 때까지 전투를 지속하여 오히려 역습까지 성공해내며 새벽 7시경 북베트남은 더 이상의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 후퇴를 합니다. 해당 전투의 결과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적 243명 사살,
확인된 베트남군의 시신 중에는 일연대 90대 대장을 비롯한 지휘관 장교급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짜빈동 전투 결과를 보고받은 후 북베트남의 호찌민은 한국군을 만나면 절대 싸우지 말고 무조건 후퇴하여 인민의 재산과 병력을 보호하라 말한 것은 대한민국 군인의 엄청난 위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제적 평가를 확인해 보시죠. 한국군은 소부대 작전과 고립된 표적에 대한 호전적인 공세적 습격, 공세적 매복, 특히 야간 매복을 매우 선호했다. 태권도라는 무술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 백병전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명백히 사실이었다. 베트콩이 안전하게 숨겨놓았다고 생각한 무기들을 찾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았다. 한국군이 동맹군이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의견이 주류였다. 한국군의 담당 지역 안정화 작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한국군은 작전 담당 지역에서의 소규모 대민 지원 및 보안 작전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웬 뷰엔 작전 중 한국군 소대들 중 약 하나인 약 13명의 한국 해병들로 구성된 소대가 정예 월맹군 연대를 섬멸했다. 해병들은 2명을 잃었지만 400명 이상의 월맹군 사상자가 났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대24 사상자 비율을 자랑했다. 자유 월남의 자유로운 미래를 위한 한국이 일으켜온 크나큰 공헌은 17년 전 미국이 한국에 심었던 신뢰와 도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명이 되고 있다. 노획한 베트콩 문서에 의하면 베트콩은 100% 승리의 확신이 없는 한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한국군은 모두 태권도로 단련된 군대이니 비무장한 한국군인에게도 함부로 덤비지 마라. 월남의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고 60만 한국군에게 전쟁을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5만에 불과한 한국군은 적의 구정공세 기간 중 전술 책임 구역 내에 침입한 적을 단 하루 만에 격퇴했다. 베트콩의 항불 전쟁 이래 베트콩에 장악되어 있던 중부 해안 지대가 지금은 한국군에 의하여 완전히 통합되고 있다. 월남에 있는 미국인들은 전투에 있어서나 평정사업에 있어서나 한국군을 최고로 높이 평가한다. 사실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본 일부 미군들은 미군이 한국군의 전술을 배워도 좋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마치 미국이 한국이라는 비범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 교실에 와서 선생님인 미국보다 학생인 한국군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한 미국 관리는 진지하게 말했다. 한국군은 우군 피해에 대해서 15대 1이라는 비율로 적을 사살했으며 프랑스와 월남이 20년간 시도하다 실패한 빈딩성의 늪지 해안으로부터 적을 추격, 격파하였다. 기본적인 한국인의 특성으로 지적할 만한 것은 불굴의 정신이다. 맹호, 백마, 청룡 용사들에 대하여 적이 조심하고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는 것이다. 노획된 베트콩이나 월맹군의 문서에 의하며 한국군과는 가급적 접전을 피하도록 전 병사들은 명령받고 있는 것이다. 12년간 수백만 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수천 명의 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과 월남군, 미군에마저 실패와 좌절을 안겨준 공산군의 요새를 한국 해병대가 단 2시간 만에 점령했다. 대체 우리 연합군에게 무엇이 문제였단 말인가?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한 결과 대한민국의 군대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인 외화를 벌어오면서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어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